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6월 16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뭐 가장 빅 이슈가 미 연준의 그렇죠. 6월 FOMC였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도 스탑 앤 고 할까 하고요. 두 번째는 잦아드는 월가의 침체 걱정. 세 번째는 AI 반도체 대전.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컸던 빅 이벤트 6월 FOMC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미국도 스텝 앤 고 할까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일단 금리를 동결했어요. 예, 이 동결했다는 이 뉴스 자체만 해도 되게 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예. 한 1년 반 만에 이제 금리 네. 동결하면서 사실 네.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이 시작했죠. 그래서 네. 처음에 베이비 스텝 했다가 그다음에 빅 스텝 했다가 자이언트. 자이언트 스텝까지 했다 다시 또 빅 스텝 이렇게 줄여가서 지난번 5월 달에 이제 베이비 스텝까지 했는데 그렇죠. 이제 6월 달에는 동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인상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끝났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드는데 여지를 또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다. 또 그렇죠. 이런 또 여지를 네. 뒀습니다. 일단 5월 달에 통화정책 결정문 거기서 그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 뭐 이런 문구를 삭제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다 거의 끝났다. 종료됐다. 뭐 그렇죠.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아직은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메시지를 이번에 던졌습니다. 네. 일단 동결로 결정이 된 건 아무래도 물가가 좀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죠. 그런 거겠죠? 네, 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9.1%인가 오, 그래서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았는데 네. 요번에 5월달 소비자 물가 나온 거 보니까 4%까지 그렇죠. 상당히 많이 둔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둔화됐어요. 네. 최근에 이제 뉴욕 연준이 이제 조사한 거 이제 보니까 1년 후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5월 기준으로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인데 1년 후에 한 4% 정도 이런 네. 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예전보다 상당히 낮아졌고 이게 낮아졌죠.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정도 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물가도 많이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동결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네. 완전히 선언하지 않은 건 이게 4% 그래도 이게 그 물가 목표보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이게 물가가 이제 9%에서 4% 왔다는 거는 물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워낙 높았던 데서 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예. 이제 연준이 걱정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어떤 경기의 어떤 충격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연준이 앞으로 물가 전망도 새로 이제 고쳐가지고 내놨는데, 네. PC 물가 기준으로 3.9% 올해 물가를,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높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신호를 네. 줬는데 이게 이 점도표에서 일단 나왔어요. 점도표라고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금리 전망 얼마나 되는지 점으로 뚝뚝뚝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이제 4번, 1년 4번 나옵니다. 네. 근데 3월 달에 나왔을 때는 이제 평균이 5.1이었는데 요번에 나온 게 5.6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아졌어요. 높죠. 0.5나 네, 올라간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3월 달 나온 거로는 이미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지금 도달한 거잖아요. 5에서 그렇죠. 5.25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번에 바꾸면서 새로 나온 전망이 5.6을 냈으니까 올린다. 앞으로 더 올린다. 이런 올린다. 식으로 지금 이제 네, 해석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번 정도 0.25% 포인트씩 하면은 한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좀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연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는 하지 말라.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계속 그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한 명도 없다. 시장은 이런 믿지 얘기도 않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은 100% 믿지는 않는 것 믿지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2년물 금리는 살짝 반등에까지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연말이 되면은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게 시장 대다수의 참여자의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은 세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다들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스톱 앤 고. 네.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간다.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간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 호주하고 캐나다가 그렇겠죠. 금리를 동결했다가 네, 다시 올렸잖아요. 그렇겠죠. 예, 이번 네. 달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스톱앤고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7월 달에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지금 월가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패드워치 투리하고 이제 기준금리 확률을 이제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에서 이제 툴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월에 이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한 67%까지 나왔어요. 높네요. 예, 꽤 높게 나왔고 네. 동결할 확률은 33%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파월 의장은 7월 달에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이제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네, 거다. 라이브로 라이브 새로운 용어입니다. 미팅에서 네, 결정할 라이브 거다. 미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7월에 이마 경기 지표가 일단 잘 나오고 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높다. 이러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다 연준도 이제 다 그렇죠. 올해 내에 마무리된다가 이미 이번에 이렇게 사실입니다. 신호를 딱 보내는데 네. 이제 문제 한 번 더 할 거냐, 또 두 번 정도 더 할 거냐, 뭐 이런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미국도 스텝 앤 고 할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잦아드는 월가의 침체 걱정입니다. 미국 예.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금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금리를 세게 연준이 올리면은 미국 경제 경착륙한다, 하드랜딩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많았죠. 그러다가 네. 이제 하반기 쭉 들어오면서 이 지표들을 보니까 그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점점 퍼지다가 또 연초 이제 3월 해가지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위기였죠. 불안불안하니까 침체가 다시 올 거다 네. 이런 확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이제 좀 안정세를 찾으니까 이런 월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골디락스가 오고 있다. 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올 네.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골드만삭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죠. 중요하죠. 여기서 네. 이제 예측을 한 게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의 침체 확률을 35%에서 25% 낮춰버렸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연착륙이다, 별로 이렇게 침체 확률이 높지 않다고 얘기해서 네. 애초에 제시했던 확률 자체도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네. 그걸 또 낮춰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네. 두 가지를 댔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채 한도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정부하고 이제 공화당 또 민주당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그 한도 올리는 걸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 한번 통과해도 해버리면 2년 동안 이제 부채 한도 걱정할 게 없다. 그렇죠. 네, 그건 또 맞습니다. 그 예상보다 지출 삭감이 적었다. 그래서 경기 지출이 확 줄어가지고 경기가 둔화될 걱정도 줄었다. 네. 뭐 이게 첫 번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권 스트레스, 소위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사태로 벌어졌던 은행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번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걸 잦아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일단 침체 확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존 월드론이 이제 최근 블룸버그랑 인터뷰하면서 경기 침체가 아예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호황으로 가는 분위기도 네.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또 골드만삭스만 그런 게 아니라 웰스파고도 이제 최근 전망을 바꾸면서 경제 전망을 바꾸면서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침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존에 했었는데 이 올해는 없고 내년으로 좀 침체가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위축 시작에 대한 이 웰스파고의 이제 전망은 내년 1분기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개펜이란 분도 이제 야후 파이낸스 여기 나와서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나 미미한 침체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왜 이분들이 경기 침체를 이제 논의를 하냐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풀린 돈이 줄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관련돼서 소비가 줄어서 경기 자체가 이제 둔화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밤에도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런 어떤 전망치를 바꾸는 메인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개별뿐 아니라 좀 조사에도 그렇게 나온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10일 날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달 초에 이제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 조사에서는 이제 네. 올해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이 한 52%, 3월달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34%로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낮아졌다고 네네네. 합니다. 실제 이제 미국 경제를 보면은 이 작년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좀 걱정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 3분기 이후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그렇죠. 근데 플러스가 또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3.2%. 그럼요. 이렇게 네네네. 좋게 나왔고 4분기도 2.6% 그렇죠.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이제 1분기에 다소 이제 속보치가 한 1.1% 나와서 좀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치가 더 많이 나왔죠. 조금 이제 네, 수정치가 더 올라- 잠정치로 수정하면서 1.3%가 네, 더 좋게 올라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려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2분기 이제 전망도 이제 계속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GDP 나우라는 사이트 통해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1.8%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어떤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이 맞습니다. 금리 올리면 완전히 침체 경착륙을 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숫자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 쪽에 또 이제 논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제품의 가격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만 올려주면 기업들 이익도 좋고 이익이 네. 좋다는 얘기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그런 구간으로 가고도 있다라고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면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맞습니다. 기업 그렇습니다. 실적 자체는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 실적 리세션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4분기가 되면은 지금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걸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전망이 좀 좋다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세게 올릴 정도로 경기가 그러면 너무 좋아지면 이거는 그럼 충격이죠. 시장에 별로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골디락스 네. 아주 좋지도 않고 네. 아주 나쁘지도 적당히 않은 딱 적당한 미지근한 정도. 네네. 경기 성장이 나타나면 증시에는 아주 좋다. 아주 좋은 거죠. 예, 아주 좋은 이렇게 거죠. 좀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시인 월가의 잦아드는 침체 걱정까지 좀 네.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이슈가 계속 AI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거기에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든 엔비디아가 막 주가를 확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다른 기업들도 지금 네. 야 이거 엔비디아만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좀 네네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제를 AI 반도체 대전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AI 반도체 가지고 지금 네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뭐 인공지능 뭐 대전이라도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파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아마 기사상으로 좀 접하고 계실 네. 거고요. 여기 이제 AMD라는 기업이 있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에서 전 세계 2위,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GPU에서도 엔비디아에 의해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업체고 워낙 반도체 설계 기술이 뛰어나서 아마 이 인공지능 시절에 AI 반도체로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고 이제 항상 이제 기대를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CPU 사실 여기 AMD는 CPU 중심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CPU인데요. 이제 GPU 쪽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표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13일 날 AMD 데이터 센터 및 AI 기술 발표 행사라는 걸 열었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AI 반도체 자기들 기준으로 그 GPU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칩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엔비디아랑 본격적으로 경쟁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쪽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AMD가 그냥 치고 가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네, 우리도 한번 그 시장 에 들어가 보겠다.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발표였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AMD가 발표한 이제 신제품이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라는 이제 어떤 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생성형 AI,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터에 특화된 이제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AMD의 어떤 제품들은 CPU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어떤 GPU, 그러니까 GPU 기반의 칩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메모리도 이건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요. 일반 어떤 D램 메모리가 아니라 최고 사양인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3라고 하는 최고 사양의 D램 메모리를 붙여서 굉장히 성능을 높인 제품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엔비디아의 그 소위 AI 반도체랑 상당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거의 제품은 예. 엔비디아의 신제품 H100의 어떤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들 더 덧붙여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과 직접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 제품보다는 HBM 밀도가 한 2.5배 되고 대역폭도 우리가 뭐 1.5배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실상은 그동안 어떻게 돼 있냐면 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IDC 자료를 보면은 음. 글로벌 이제 기업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91.4%. 완전히 독점하고 그렇죠. 있네요. 네. AMD는 8.5% 하하, 예. 격차가 크고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면 음. 엔비디아 100%, AMD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PU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과연 AMD가 잘 침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네.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여기뿐 아니라 이제 소위 이제 인텔도 상당히 크잖아요. 반도체 그죠.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절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또 인텔인데요. 네. AI 반도체라는 게 거의 진짜 뭐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CPU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텔의 아성을 그냥 무너뜨리는 회사고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에서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AMD의 데이터 센터용 매출이 64%가 증가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근데 인텔의 데이터 센터용 매출은 15%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AMD한테 이제 많이 뺏겨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AMD가 인텔도 이렇게 치고 올라올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쪽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보면 CPU가 아니라 GPU가 인공지능에 더 최적화됐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입증이 돼버리면서 네. 엔비디아의 성장에 비하면 또 AMD, 인텔은 굉장히 빛이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AMD가 올해 연간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11% 정도 증가할 네.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거의 80에서 90% 늘어날 거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크고 이제 AMD, 엔비디아의 경쟁이 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오히려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게 지금 추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 회사가 굉장한 지금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MD가 이제 낸다는 이 소위 AI 반도체 네. 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들어보시면은 AMD가 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그 안에 이제 기술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네. 여전히 많은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AMD가 요번에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그 다음날 기사에 아마존이 AWS라고 하는 전 세계 클라우드 1위 회사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AMD 칩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좋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AWS에서는 답변을 일단은 거부를 한 상태고 예. 근데 이제 요번에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 칩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인스팅트 MI 300이라는 칩이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네. 이제 엔비디아의 CEO인 리사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3분기까지는 샘플링 작업을 해서 고객들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당장 나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3분기까지 테스트 계획이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4분기 정도 할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스케줄을 보면은 내년 한 6월쯤에나 이게 양산이 되겠다. 대량 생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먼 거 아니냐.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 칩 대비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가격은 얼마냐. 그랬더니 가격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다. 음. 이러면서 여러 예. 가지 좀 의구심이 있고 예. 실제로 칩 자체가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몇 배가 커버립니다. 이렇게 칩이 크다는 건 좀 불리한 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GPU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유일한 대안이 이제 AMD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GPU를 이제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달처를 그렇죠. 예. 다원화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이 경쟁을 시켜야지 그렇죠. 가격이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쪽 AMD 거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치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형 AI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사양의 칩들, 고사양의 서버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는 GPU나 CPU의 어떤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AMD의 이번에 발표한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받는 부분들은 있지만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고 시장이 워낙 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AMD가 어느 정도의 어떤 파일을 가져갈지는 사실 한 내년 한 중순 정도에 확인이 되겠지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인
AI 반도체 대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로 쏠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고 분석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전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